안녕하십니까. 통일의병 183번 박원수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불행의 원인인 전쟁을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도 분단의 가장 크다는 원인인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원인, 그리고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후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몇 차례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전쟁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이 되긴 했지만 이 분단이 지금까지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있었고,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분단의 과정이 가장 크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서 온전한 이 불안의 싹, 전쟁의 싹을 없애야 된다. 전쟁을 끝내는 최고의 방법은 평화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남북의 대결뿐만 아니라 이남사에 있어서 이념간에,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비로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온전하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한국전쟁의 원인은 뭘까요? 일단 분단이 원인이겠죠. 그럼 분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단은 왜 되는가요? 분단의 시작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기도 했지만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될 만큼 충분한 우리가 역량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우병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의 야욕을 이겨냈습니다. 격파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는 구한말, 조선말에는 우병이 일어났긴 했지만 리더가 없어서 일본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36년, 근 40년간 항일 운동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일본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더 강해졌고 중국, 아시아 일대를 다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일본은 퇴폐하게 됐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일본의 항복은 우리의 다수의 항일운동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미국과 소련이 일본과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평양까지 진주를 했었고, 거기에 미국은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일본 항복을 받아내서 미국과 소련은 거기까지만 와라 해서 소련이 진주한 것까지 인정을 해서 38선으로 나눠서 38선 이북은 소련, 38선 이남은 미국이 장악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일본 식민지가 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해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분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남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과 다수의 친미부역자들이 중심으로 남한 정부가 구성이 됐고, 북한은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친청산을 하고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 연합해서 정부를 수립했죠. 초창기에 분단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구역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소극적 지원을 하면 이승만이 북진전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다 해서 미국은 소극적으로 북진전쟁을 못하게 한 과정에, 북한은 김일성이 탄탄하게 구축된 상황에서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었고 친일 부역자들이 그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전쟁이다 이렇게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은 수차례 설득한 끝에 무시도 받고 전략전술에 대한 지원도 받아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웠던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전쟁의 작전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감행해서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한 전역의 70%를 북한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을 결성해서 신군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메가다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런 작전을 통해서 70% 상실했던 영토를 다시 다 회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중공이 참여하게 되면서 당시에 중공군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시 또 전쟁을 이제 팽팽하게 휴전선 일대에서 치고받고 하는 형태가 되고 1951년도에 휴전이 제한이 돼서 2년여간 포로 문제나 국경선의 문제, 여타의 문제들을 가지고 2년여간 지대한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청년들은 전쟁에서 계속 목숨을 잃어가고 이 과정에서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3년 이내에 정치협상을 통해서 이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맺자라고 했지만 역사에서도 다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협정인 정치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치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치 심해지는 상황에서의 정점에 우리 한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국전쟁으로 140여만 명이 사망을 하고 약 200만 명 정도가 부상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산가족, 행방불명. 한국전쟁은 남북을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죠. 당시에 합리적이었던 사람들도 전쟁 이후에는 대단히 북을 경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한과 화해를 한다, 통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내 자식은, 내 가족은 어떡하고, 그로 인해서 죽은, 그들에 의해서 죽은 내 가족은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상처에서 발생한 이 반대로 이것은 이뤄낼 수가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들은 분노에 치떨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통일은 아직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국전쟁을 어떻게 봅니까? 민족사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이념전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세력싸움, 일단 한국전쟁을 일으킨 사람 자체가 일으킨 게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였다. 명분은 해방이건 뭐건이었지만 결국엔 북한에서만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남한으로 확장해서 남한까지 북한화시키려고 했었던 게 한국전쟁의 형태다. 하지만 이게 국제전이 된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남한, 소련의 영향권에 있는 북한, 자본주의 영향권에 있는 남한, 사회주의 영향권에 있는 북한의 이념전쟁이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냉전의 전쟁이었었고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대리전이 되어버렸다. 이 대리전이 된 상황에서 일으킨 두 당사자가 아닌 중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이름으로 해서 국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한,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싶었지만 남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않죠. 왜? 국제사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허락에 의해서만이 남북 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전쟁의 원인은 첫째는 미소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된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애초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게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극복해내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단이 된 다음에 남북의 지도자가 평화롭게 대화를 통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적대적 형태에서 남한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힘에 의해서 힘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남한이건 북한이건 힘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세 번째 원인이 됐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불행이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발전을 영원히 저해하는 다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와 같은 완전 중소국가가 영원히 남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전쟁과 같은 불행을 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한국 전쟁을 끝내려면 휴전의 상황을 평화의 상황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끝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 70년도 끔찍하다. 70년도 끔찍하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평화를 갈망한다. 더 이상 남북이 싸우는 것도 원치 않지만 남남이 서로 이념적으로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야만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불행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와 협력, 상생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혹시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추가 의견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140만 넘겠죠? 이분들 다 사망을 했어요. 민간인, 군인, 뭐 유엔군 다 할 거 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행방불명, 실종 이런 사람들이 한 135만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사상자, 실종자까지 합치면은 475만 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종 불명은 거의 사망에 가깝다고 봤을 때 사망자가 거의 250만 명 정도가 사망, 실종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런 어떤 한국 전쟁에서 사상자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느낄 수 있다. 이야기를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 전에 있었던 그 양민 학살이죠. 학살, 사삼을 전후로 해서 진행됐던 좌우 이념 대립의 결과가 결국은 권력자들이나 뭐 군인들보다 훨씬 민이 그냥 전쟁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죽었더라고요. 전쟁은 뭐 그냥 6월 25일 날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뭐 전쟁은 이미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저는 의문이, 북한은 안정됐을까? 북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한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서북 청년단 같은, 그리고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비슷하게 당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현재도 풀리지 않는, 이게 지금까지 전쟁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민이 피해본 그 문제를 좀 깊게 보면 왜 평화가 오고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가 더 깊게 보이지 않을까?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분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다는 전쟁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국주의 냉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게 남북 전쟁이고, 그 과정에 뭐 북이나 남이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국내 정치 기반이 굉장히 약한 두 세력이 양쪽에 진주하면서 필연적으로 뭐 타협이나 뭐 대화보다는 그냥 그거를 통해서 입지를 굳혀야 되는 양 세력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생긴 비극? 미군정 이전에 건준인가요? 그리고 실제 그 해방 이후에 치안이 그대로 유지된 걸로 보면 실제 자정 능력이 자립적으로 건국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갖춰져 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 세력을 없애는 과정이 생긴 게 오히려 양민학살이나 양쪽의 수청 작업이나 뭐 이런 거의 귀결이 결국은 전쟁을 불러온 거 아닌가? 권력을 그냥 유지하고 말고는 민이나 이쪽 세력들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전쟁을 난 거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더 크지 않았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해방을 못했던 거, 이게 제일 큰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북한도 완성되지 못한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고, 이승만 정부도 완성되지 못한 통일을 위해서 북진 통일론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이념 갈등, 냉전 체제가 결합이 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 결과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아까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 대결, 갈등,
남남 대결 갈등 이런 것까지 그대로 좀 우리가 안고 오게 된 거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명분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사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대가로 우리 민족은 당시에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소모적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유혈의 피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 선택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정세와 현재 한반도가 다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냉전 체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10년대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사실상 몰락을 했죠. 몰락을 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가 된 거죠. 근데 다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이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모든 해군의 반을 태평양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다시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미국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와라예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반중국이다. 우리는 이걸 선언하라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완전하게 해양 세력으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가 다시 동북아시아가 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결 구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올해에는 정말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냉전 체제를 편입되지 않고 미국과 싸우지 않으면서 슬기롭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길에 의병들이 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한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인데 미국한테 우리가 그래 당신들의 이 해양 이 환태평양 방어구 시스템에 들어가겠다. 대신 먼저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러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문제는 미국을 우선에 두고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절대 안 풀립니다. 미국한테 계속 구걸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낫겠어요? 긴장 체제가 낫겠어요? 중국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이 돼서 북한과 함께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저는 키라고 봅니다. 이때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북한이 미국을 설득해내야죠. 중국도 설득해내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미국한테 의존하거나 중국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혀 풀릴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시기에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올해에 정말로 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운동과 평화를 향한 운동, 평화협정 체결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가 또 우리가 이번에 갖게 되는 2020년 의병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수모 의병이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말 있습니까? 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전쟁에 반대하거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권력은 늘 전쟁을 어려워질수록 만드는 게 그거고 또 단순히 뭐 우리 내부의 국내 권력뿐이 아니라 지금 뭐 한반도는 이게 센 양대 세계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국면이어서 실제 적극적인 노력이 그냥 생각보다 평화 이런 뭐 아쉬운 거 그냥 늘 주장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만큼 실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현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분단이 전쟁의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분단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시작, 불씨였었던 건데, 이 미소 간의 냉전이 유럽이 아니라 한국으로, 한반도로 집중이 되면서 이 한반도의 이 분단은 전쟁의 도화선으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서 이게 이제 사실 내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북에서는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공항치 나오는 구조. 남에서는 남한 체제에 반대하면서 이걸 이제 저항하고 아니면 북을 가거나 이러한 구조. 이 구조를 서로 보면서 이게 전쟁의 불씨가 전쟁의 이제 도화선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형태로 커졌다.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 대결의 구도가 높아져 가면은 이게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구조, 남과 북이 적대적인 구조, 남한 내에서도 역시 양 진영의 적대적인 관계, 이것들은 작은 불씨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은 불씨다. 근데 이게 미중 간의 대결이 되면 이게 다시 또 도화선이 되고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